안녕하세요. 유비성형외과 박성철입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 상담을 할 때 신체 계측을 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신체 계측을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슴 성형하기 전에 꼭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목페임에서 유두까지 거리, 유두와 유두 사이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자, 목 앞부분에 이 경계를 이루는 부위를 우리가 목페임이라고 하는데요. 목페임은 쇄골 가운데에서 유두까지 거리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거리와 요 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요 거리를 먼저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두와 유두 사이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목페임에서 유두까지 거리는 보통 170에서 190mm입니다. 근데 만약 가슴이 좀 처져 있거나 키가 큰 분이라면 이 거리가 좀 더 길겠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보형물을 좀 더 작은 걸 넣거나 너무 아래에 넣어버리면 이 윗가슴이 너무 휑하기 때문에 가슴골을 모아도 가슴골이 잘 모여지지가 않고 또 볼륨감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거리가 길다. 그러면 윗가슴을 좀 더 채울 수 있도록 큰 보형물을 넣거나 그리고 가슴방을 조금 윗부분에 오도록 해서 충분히 윗가슴이 채워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두와 유두 사이의 거리는 보통 요 거리와 요 거리와 정삼각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정삼각형을 이룬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대부분 목페임에서 유두까지 거리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두가 가운데 모여있는 분이라면 비정상적으로 이 거리가 짧을 수가 있고요. 또 유두가 굉장히 바깥에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유두와 유두 사이 거리가 깁니다. 자, 그러면 유두 사이 거리가 짧으면요. 큰 보형물을 넣어버리면 옆으로 과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부엉이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작은 보형물을 넣고요. 반대로 이 거리가 좀 길면 유두가 바깥에 있고 그런 경우에 작은 보형물을 넣으면 가슴골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큰 보형물을 넣거나 최대한 가슴골을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방의 넓이를 측정을 합니다. 자, 이분께서는 가슴방이 좀 넓으신데요. 대부분 120mm에서 130, 140mm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치가 이 보형물에 만져지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슴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슴은 내 주변의 살보다는 두껍습니다. 만약 가슴이 충분히 넓으면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좀 큰 보형물을 넣을 수가 있고 모양도 좀 더 자연스럽고 만져짐도 훨씬 덜합니다. 근데 만약 가슴방이 되게 좁으면 상대적으로 얇은 피볼 밑을 방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슴방 주변에서 보형물이 만져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윗가슴의 두께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의 두께를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이 부위의 두께가 20mm보다 더 두꺼우면 근막 하나, 유선 하나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부위의 두께가 20mm보다 좀 작으면 이중평면이나 근육 하에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막 하나, 유선 하에 넣으면 상대적으로 윗가슴이 얇은 경우에는 윗부분에서 보형물이 쭈글거리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근육 아래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래 가슴의 두께를 측정합니다. 자, 아래 가슴은 보형물을 넣었을 때 보형물이 가장 잘 만져지는 부위인데요. 만약에 이 부위의 두께가 5mm보다 더 얇으면 보형물이 쉽게 만져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급적 근육 아래 보형물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슴과 가슴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가슴 사이 근육이 가슴 사이가 굉장히 좁아서 가슴골을 모으기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가슴골 사이에 이 간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어떤 분은
10mm, 15mm 정도 간격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40mm, 50mm 간격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가슴골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두와 밑가슴 사이의 거리. 자, 제가 유두를 잡고 이렇게 당겨서 이 거리를 측정한 이유는 뭐냐면 보형물이 들어가면 이 아래 가슴에 조직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늘어났을 때 보형물이 어디까지 올 것이냐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은 동양 여성들은 유두에서 밑선까지 거리가 짧아요. 통상적으로 이 거리가 80mm가 되면 보통 300cc 정도 보형물이 쉽게 들어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당겼을 때도 60mm, 70mm라면 어쩔 수 없이 밑선을 더 내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랫가슴에서 보형물이 쉽게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굉장히 이 아랫가슴이 100mm, 110mm 굉장히 또 긴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가슴방이 내려가지 않도록 박리를 제한적으로 해줘야지 보형물이 쑥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앞으로 잡아당겼을 때의 탄력도 가슴을 잡아당겼을 때 잘 늘어나는 분이 있고 또 굉장히 타이트해서 잘 안 늘어나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잘 늘어난 분이라면 좀 더 큰 보형물이 쉽게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모양도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당겨서도 잘 안 늘어나는 가슴이면 좀 더 밋밋하게 나올 수 있고 자칫하면 윗볼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당겨 보아서 잘 늘어나는지 잘 안 늘어나는지 저희가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가슴방을 조금씩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BP점을 기준으로 가슴 둘레.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88.6이 나오네요. 그리고 아래 가슴의 둘레.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76.5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수치를 우리가 흉곽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흉곽의 둘레가 크면 클수록 보형물을 좀 더 크게 넣어야지 내 흉곽에 어울리는 가슴을 만들 수가 있고요. 반대로 흉곽이 굉장히 좁으면 작은 보형물을 넣어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또 이 흉곽의 수치에 맞춰서 보형물의 크기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가슴 성형을 할 때 이루어지는 신체 계측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가슴 성형은 여러분이 아는 만큼 좋은 결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잘 알고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은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본인의 신체 계측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보형물을 선택한다면 가장 만족할 만한 가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가슴 성형 상담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